한국에 담기는 너무 아쉽죠. 그래도 좀 최대한 표현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회장님을 모시고 한 2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 살기가 바쁘고 바쁜데 이렇게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회사 직원들 많이 오셨네. 하여튼 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 김성곤 씨한테 꼬임을 당해서 한번 여기에서 토크쇼에 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식장을 빌려주신 사장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를 이제 4번째 여기를 왔는데 어떻게 그냥 결혼식 때나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러한 문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쓴 필자와 독자와의 만남,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해오시면서 그 뉴스타트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색다른 삶을 사시는구나. 정말 이 예식장을 이렇게 무료로 대관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이시나, 또 여기에서 정말로 나눔을 위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서 하시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 김성곤 우리 이제 사장님을 뵐 때 굉장히 같이 동참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모임이 작지만 이러한 것이 이제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떠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도전,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변화, 그러면서 달성돼가는 그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이 누구나 사람이 다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나눔을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지금 우리가 어린 우리 학생들이 댄스를 신나게 췄지만 그러한 그 나눔을 통해서 그 꿈나무들이 커가고 이러는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동참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거는 없어요? 예. 네, 이제 앉으시죠. 네. 제가 최참 회장님을 만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였어요. 특별한 경우였었는데 회장님의 제가 깜짝 놀랐을 때 회장님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방해꾼이 들어오니까는 그 핸드폰을 들고 15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기를. 제가 장소도 지금 회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긴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세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이댔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저도 들이대기를 잘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은 엄청나게 세상을 들이댔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도 앉겠습니다. 네.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 좀 잡으시죠. 네. 네, 저기 더 아름다운데요? 네. 네. 회장님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어린 시절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회장님 그 어릴 적 꿈,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어렸을 때 다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회장님이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나는 그저 아주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열차도 한번 타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무원을 하면은 5급 공무원들만 보는 그런 그 산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라는 것이 그냥 농사나 짓는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농사꾼이 된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거를 그 카렌다에서 보는 그 스위스 어떠한 그 그림을 보면서 한쪽 언덕에는 아주 소도 키우고 그러면서 그 빨간색 그 사료를 놓은 걸 사일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려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과수나무를 심는데 그 형형색색,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도 심고 뭐 감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밑에 그래도 벤치라도 놓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집은 스위스식으로 빨간 지붕을 하고 앞에는 연못을 파고 구름다리를 놓고 폭스바겐 빨간 차, 그걸 네. 그렸습니다. 그때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빨간 거하고 연관이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카렌다에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회장님을 보면은 빨간색하고 보시면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씁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어릴 때 꿈도 있고 그렇지만은 누구나 그 살면서 삶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장님의 삶의 목적, 어떤 방향성은 뭐였을까요? 글쎄, 그 이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이제 농사 짓는 것이 꿈이었고, 네. 지금 이제 사는 그 이제 목적, 어떤 방향을 갖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이 세브란스 그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그 병원을 짓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상해, 천진, 그리고 이 서울을 오셔가지고 이 병원을 할 자리를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와서 병원을 짓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제중병원인가 그 자리를 어쨌든 그 하는데 제일 먼저 서울역 앞에 땅을 사서 짓게 되죠. 근데 그분이 그 일생을 보면은 대학교 같은데도 그 100년 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 이런 것들을 지어서 기증해주고, 또 이런 무료 병원 이런 것들을 기증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저도 우리나라가 그 후진국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나라들한테 그러한 100년 돼도 안 없어지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주고, 그리고 그런 데다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무료 진료나 뭐 이러한, 또 아니면 학교 같으면은 그 어떠한 그 연구소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생각이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기가 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보니까 네. 여러 사람들의 그 이제 그 전기를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 중에서 그때 이제 나눔이라는 그 삶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 우리나라에도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와 닿은 거죠. 저런 무료 병원, 이제 지금이야 돈 받지만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지어주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골에 이제 어릴 때 추억이죠. 어릴 때 우리는 홍역을 하는 바람에 한 집에 한두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한 집에. 그러니까 홍역을 하면은 동생도 죽고, 또 아니면은 사촌 동생도 죽고, 그냥 다 죽어가지고 산에다 묻는 거를 거의 매일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홍역, 지금 홍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마음에 와서 닿았다, 이래 보면. 네. 회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향이 이제
충청북도 괴산. 충청북도 괴산하면 굉장히 산골인데 태어나신 데가 산골이죠. 어렸을 때 그서 자라면서 굉장히 힘든 기억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그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네. 자기 아버지 엄마 결혼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래 보니까요. 그 굉장히 멋지고 앞에 화동이 이렇게 그 꽃을 뿌리는 화동하고 같이 찍은 건데 화동이 쌍둥이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의 아버지가 엄마가 웨이딩 드레스 입고 화동이 그 꽃을 이렇게 뿌리는 화동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제가 순식간에 어린 시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아표 고무신이 나오기 전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상상이 못하는 거죠. 이 화장실에 변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뭘로다가 닦았습니까? 우리는 볏짚을 이렇게 절임처럼 파묻힌 것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닦았어요. 볏짚으로. 아니면 냇가에서 돌을 주워서 닦든가. 이제 이런 산골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이퍼가 없잖아요. 종이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교과서는 그 똥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배, 벽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말씀은 이제 그 별이 보이는 화장실의 뒷간에서 종이가 없어가지고 볏짚 말아가지고 그걸 닦고 그때부터 이제 별이 보여서 이제 별이 보였고 이제 별이 5개가 보여서 아마 장수를 주제 만드신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긴데 회장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저도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데 회장님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겠죠? 네. 아니 회장님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여의시여가지고 이제 힘든 생활 하셨어요. 그거 좀 잠깐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한번. 이제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지난번에 그 어떤 그 힐링하는 그 어떤 그 파퍼 최일동 목사님이 꼬여가지고 거기에서 회복 프로그램에 밝히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냥 병사를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요즘 최진실이처럼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약국을 하셨는데 그 항상 어떤 우울증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그 약을 잡수고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6살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4살. 그러니까 최진실이 죽음이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사명감을 느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살한 사람의 아들, 딸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대처성 딸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그런데 이제 오실 때 목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6살인데 동생 4살짜리는 엄마를 모르고 바로 엄마하고 바로 따라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그 콩쥐 팥쥐의 것이 이제 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그래도 그 형제분들은 다 거느리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거 가능했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 둘, 딸 둘을 낳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최주환 사장이라고 이제 사장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미국 미주 지역 전체 사장을 맡고 있는 큰 아들이고, 그 밑에 아들은 그 약국을 하죠. 아버님이 약사이기 때문에 약국 경영을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그 약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이렇게 대학교도 아주 잘 가고, 나는 이제 농고를 나왔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켰다고 농고를 가는. 이제 그 동생들은 서울 유학 보내고 나는 이제 시골에서 농고를 나오게 됐죠. 너무 대단하시네요. 근데 농사의 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소개에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멋있는 농사꾼이 돼볼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근데 회장님은, 우리 회장님 보면은 그 당시에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키가 크죠? 농사짓면 잘했을 것 같아요. 힘이 좋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이제 농고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농사법은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1년 동안은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똥장분이라 그러죠. 지게 지고 똥장분도 지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있는 데는 이제 돌이 많아요. 그래서 논밭에 특히 논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하얘요. 자갈이.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주워서 냇가로 지고 가서 버리고, 이래가면서 1년 동안 벼수매까지 마치고 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럼 먼저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자격증이 11개나 된다고 해요. 그 자격증을 11개를 그 바쁜 시간에 자격증을 11개 따셨어요. 어디 뭐 대학을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농고 나와서는 당시에 대학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자 붙은 데는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 가서 가장 훌륭한 대학 같은데. 네. 근데 이 병역 의무를 해로 가는 사람하고 나를 어떠한 실험을 해보겠다.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어떠한 그런 강인한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그 해병대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에 대해서 또 훈련도 어려운 거를 자청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병대 생활을, 남들이 막 그 겨울에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막 짐승 소리를 해요. 막 이리 소리.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야, 너 이것도 못 참어? 너 이것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신과의 그 대화, 이런 것이 나를 그냥 계속 지켜보는, 다른 나를 키우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게 해병대 생활이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말씀 중에서 다른 나를 키운다.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자신이 다른 나를 우리는 이제 그 세 가지의 나를 내가 자신이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 다른 나라는 거는 이제 그 회장님이 생각하는 다른 나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 아주 약하고자 하는 나와 강인한, 정말 그걸 넘는 그 아주 그 강인한 내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지켜보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꼭 이 강인한 내가 승리하는 것을 그걸 지켜보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지금 말씀이 어록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보통 99%는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아요. 진짜 나를 내보이면은 사실은 대인관계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회장님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당시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농사 짓는 법은 배웠지만
1인 1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나오고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니까 아버지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그 수옥종이라고 폭포가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이화여대 이제 별장이 돼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영풍이라는 그 읍내 땅을 팔으면은 거기에 다 사고도 났는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뒤에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막 그래서 거기만 맨날 가서 이제 그걸 하길 원하는데 부모가 들어주질 않으니까 직접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벌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월남전이 막 끝났으니까 아라비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학길에 오르려고. 그러면 이제 대학은 그래서 고등학교 농구 나오시고 대학은 해병대 나오시고 유학은 아라비아로 가시고. 네. 거의 다 하셨네. 그런데 가기 전에 그래도 자격은 충분하게 좀 그래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제일 그래도 값어치가 있는 게 건설기계 중장비인데 그 중에서도 크레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크레인 오퍼레이터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이제 그 뭔가 하면은 그래도 이왕 가는 거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서 강사 자격증을 따서 강사 생활을 한 2년 하게 돼요. 강사 생활을. 아니 무슨 강사 생활을? 건설기계 그러니까 중장비 강사예요. 야, 그래서 대단하시네. 이제 아라비아를 가려고 올라왔다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일도 거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이 비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니까 원장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 잘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학생 앞에서 내가 강의를 잘했어요. 왜? 거기서 일을 하니까 아침, 점심반, 저녁반을 다 들으니까 하루에 3번 들어요. 선생은 틀리죠. 그리고 인천의 중앙직업훈련소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교육위원회에서 그거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학원 강사 생활을 2년 하면서 집사람을 만나게 됐죠. 거기서 네. 강사 생활은 매일 넥타이를 바꿔 매고 여름에도 그래도 양복을 입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그런 아주 멋쟁이 강사였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그 여름에 부산에 피서를 갔다가 그때도 양복을 입고 있는 신사죠. 특급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 열차간에서 만났습니다. 네, 남자분 여기 사모님 나와주세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유학을 갔는데 여기 사진이 이제 여기 이제 유학 가서 찍은 사진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건 3번째 갔을 때고. 3번째. 처음에는 해외 개발공사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면허가 이 자격증이 11개를 땄어요. 그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 그 도전을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개발공사에서 해외 개발공사로 해서 이제 그 외국으로 취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높은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급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는 월급이 좀 월등히 많죠. 그래 제일 먼저 간 데가 뭔가 하면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로 갔어요. 아람코. 이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가 그 부두에서 그 뭔가 하면은 모든 그 물류가 들어오는 거를 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류를 창고로 분배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상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해외 유학까지 가셔가지고 그런 또 사업도 이제 수화를 많이 하시고 대단한 생활을 하셨네요.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중기 여기 보니까는 한국 중기 경영인 중앙회장을 하셨어요. 그건 또 어떻게 또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3번을 했어요. 3년.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오면은 아들이 나 있고 한 번 갔다 오면은 딸이 나 있고 이렇게 이제 공장 가동을 시켜놓고 갔다 오면은 애가 나 있고 그래서 이제 3년여 이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그 유학이죠.
당시에 그 차범근 씨하고 같이 그 개발공사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외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나 누가 가더라도 부인은 한국에 있어야 돼요. 부인은 한국에 있고 남자들만 더 날 수가 있어요. 혹시 탈출할까봐. 이렇게 깃발을 들고 쭉 따라다니는 시절에 저는 그래도 뭐 싱가포르도 가보고 좌우지간에 싼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온갖 나라를 거쳐서 당시에 26시간 만에 아라비아까지 도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외 구경을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35년, 37년 전 얘기입니다. 이때 아라비아는 한 집에 차가 5대씩 있었어요. 4대, 5대, 뭐 7대.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35년 전에, 우리 지금 골목에 차가 다 있잖아요. 거기도 도심에 가면 이 비행기에서 보면 골목골목에 차가 없는 게 없을 때가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일찍 제가 경험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도전적인 삶을 사셔도 헤쳐나가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지금 네. 여기 뭐 이게 뭐냐, 네.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했는데 해외에 가서 일을 하고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건설기계를 사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본이 적게 들고 그래서 저걸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명의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입회사에 갖다 지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지입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장비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래서 처음에 사무총장으로 하고 친구를 회장으로 시켜놓고 전국의 모든 건설기계인을 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를 사서 해커가 돼서 건설기계자가 들어가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다 막내해 보니까 26만 대. 그러니까 이 26만 명의 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이러한 책도 제가 이거 직접 발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엇이 문제고 또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제가 중앙회장 때 26만의 중앙회장이죠. 이때 그 사람들의 허가를 신고대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모든 명의를 자기 명의를 찾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담프차나 도자나 뭐래도 다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일단 그거 박수 한번 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인이라는 것이 사실 그 굉장히 약자예요. 차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에 들어가서 내 차가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내 차는데도 그런 거를 이제 회장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야, 그건 그분들한테 지금도 대부 따뜻. 지금도 어느 건설 현장 가면요. 네. 오래된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인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다시 회장을 좀 맡아달라.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 협회 있어요. 네. 회장 바뀔 때마다 회장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구계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근데 가구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저희 이제 가구 이제 침대 중에서도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침대 하면은 천으로 만든 침대잖아요. 매트리스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침대를 만드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그 당시에 돌을 가지고 침대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계기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해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회사 부회장인데 그 우리 집사람이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산후조리 하는데 있지도 못했지만은 굉장히 추운 날에 그러한 그 고생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중증 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걸레도 짤 수가 없고 목도 가눌 수가 없고 서 있을 수는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매일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지내는 거죠.
지금도 얘기하면 그때 계속 눈물로 보냈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래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다리로다가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고무줄로 넓적다리를 이렇게 쪼매서 한참 있다가 풀러주면 피가 통하는 것을 느끼고 이런 중증 환자였는데 온열을 하면은 좋다는 것을 알아서 그 열선을 가지고 만들고 돌을 얹어서 침대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꼭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15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지금도 몸에는 그 흔적이 많아요. 울룩불룩. 얼마나 땀을 흘리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소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공을 치고 와도 회사 나가고, 그리고 회사에 나갔다가도 골프를 가서 36홀을 돌아도 될 정도로 아주 든든한 그러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돌침대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침대가 나온 계기는 결국에는 이제 아내의 사랑에서, 네. 그 돌침대를 써서 그렇게 다 그냥 나신 건가요? 그렇죠. 그 원리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옛날에 이 속으로 열을 전달하려면 기왓잔을 달궈서 이 수건에다 놓고서는 이렇게 뱃속으로 열을 전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온열이 몸속에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돌을 덮여서 하는 것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몸에 흉이 많이 생겼죠. 이제 뭐 울룩불룩하게. 지금은 그 이후에 열을 계란을 노란자위부터 익히는 열이 있다는 거, 흰자위부터 익히는 열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는 돌만 덮여갖고서는 그냥 뜨끈뜨끈하게 땀만 쭉쭉 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침대를 발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화로불에 산바리를 놓고 뚝배기 된장을 끓이잖아요. 약탕기를 거기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바리를 놓고 그냥 화로불에 하면 불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바리를 놓는 거를 발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화로불 같은 열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 복사열이죠. 그래서 장수돌침대가 성공한 이유는 그러한 발명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하고 유사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 모양은 똑같은, 그렇지만 열의 종류가 틀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걸 가지고 굉장히 그 효능 효과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산업화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그 장수돌침대는 그 단순히 침대가 아니라 의료기 어떤 그런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그 회장님 혼자 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도 돌침대가 의료기다 하는 거는 저희 회사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사열 장치도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내는 장치와 한 2cm 정도의 간격을 띄워서 돌을 덮이는 것도 그 특허지만은 또 교본 자기장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나는 거를 잘 모르니까 이 조그만 병에다가 자석을 넣으면 자석이 막 뜁니다. 그래서 그게 교본 자기장이라는데, 그게 그 세포에 그 어떠한 그 막힘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열은 자연순환 방식이라면 강제순환 방식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치가 통증 완화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그래서 이게 의료기로가 허가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침대가 이제 대부분 이제 돌침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 전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장수돌침대는 별도로 저기 돼 있어 전기장치 어떤 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 돌침대가 전기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게 꽤나 오래된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신체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전자파나 이러한 부분이 전혀
인체에 미치지 않는 그 영향을 가지고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 전기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것도 네. 그리고 보면은 저 회장님이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 하면 조교, 이 발문화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구들장 문화란 말이에요. 그 구들장에 따뜻한데 허리를 찢어야 그 다음날 활동이. 그러면은 회장님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침대를 제대로 만드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기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금 보일러, 온돌방 문화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 있을 때는 구들장 문화입니다. 온돌하고 구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떼서 그 구들장에다가 불을 지펴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요를 깔고 자다가도 조금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요 밑으로 들어갔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똥을 닦을 때 그 저 볏짚을 빠서 닦은 사람이 아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 밑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편안하고 했던 그 느낌을 이 돌침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들장 문화죠. 그러니까 온돌은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 가스 아니면 그 연탄 보일러로 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전도열, 그냥 우리 방바닥을 덮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 온돌방에 있는데 돌침대를 왜자 이제 이런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품으로 된다는 거. 이제 거기에서부터 제 인생이 엄청난 이제 변화를. 어쨌든 그 제가 그 보니까 돌침대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암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구들장 문화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몸이 1도만 더 안에가 높아지면 암세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거하고 시래기 문화, 원래 이제 시래기가 쓰레기, 그게 이제 버리는 거 쓰레기를 주워다가 해먹어서 시래기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 문화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주 제대로 살려서서 이제 그걸 어떤 돌침대라는 침대라는 그런 과학, 그죠?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돌인데 그 돌이 과학이죠, 과학, 그죠? 제가 이제 장수돌침대를 돌이라는 말을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만나고 돌이 무슨 뜻이라고요? 돌, 그러니까 장수 돌침대니까 그 막돌로 생각을 하는데 돌이라는 거는 드림 오브 라이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하지만 이 장수가 꿈꾸는 거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젊은,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즐거운, 정말 어떠한 해피한 그러한 생활을 꿈꾸는 것이 돌문화다. 저는 그래서 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벽이 투덕투덕 이렇게. 네, 이거 말이죠? 네. 이거 보면은 네. 신혼생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80년, 많은 사람들이 80년 1월.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장롱도 하나도 없이 저렇게 비키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저 벽이 다 떨어져서 나갈 정도로. 네. 그래도 친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막 땜빵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던 이런 생활을 했죠. 네. 우리 저 아들 때문에 그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친구가 좋았지만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영상 좀 사모님 영상 좀 하나 좀 준비 좀 할까요? 네, 우리 회장님은요,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물론 언어할 때도 많이 있고 카리스마도 많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양반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궁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역발상으로서는 누가 아무도 못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떨 엄할 때는 많이 엄하지만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창조적이고 설득력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존경을 하고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그 숨어있는 무엇을 저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많이 존경하고 사용합니다. 의장님 하셨어? 저는 해보고서도 못했네요. 제가 아직 총각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토크쇼를 진행하는 김성권 씨는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괴산 사람이고 네. 같은 괴산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질 않았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 서울대학교를 그냥 가셔서 검정고시에서 서울대학교를 경제학과. 회장님 저기 그냥 간 게 아니고 시험 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 야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데다 얘를 봐라. 다른 대학은 가기 어려워.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것 같아요. 중앙대는 어려운데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데다. 어제는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다. 네, 그랬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이제 또 우리 이제 한국 가구 협회 회장도 하시고 아태 가구 협회 회장도 하시고 연합회 회장도 하시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가구 연합회 부회장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영어는 하세요? 그거 농구 나오네. 영어 못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가장 나하고 친한 사람이 외삼촌이 있어요. 나하고 한 5, 6개월 차이 나는 외삼촌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 외삼촌은 나하고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인데 그 외삼촌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 외숙모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외숙모를 이사로 넣고 나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걸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할 때. 그런데 한 3개월 되니까 이사를 빼달라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할 수 없이 빼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랄까면은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항상 그분이 야 얘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혹시라도 돈 빌려주지 마라. 얘 미쳤다. 그래가지고 뭐 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모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돈줄을 사방에 다니면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20주년 기념에 자기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랬다고 시인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 몇 명 왔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들었죠. 우리 외삼촌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런 그 사업을 했어요. 그 20여 년 전에 돌 가지고 침대 온다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겠죠. 진짜 그렇게 되면 자금줄도 막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지금도 자신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돈 가지고 사업한다는 건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다 까먹어야 사업을 배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땅을 팔든 집을 팔든 가지고 와서 돈을 다 까먹으면은 사업이 되는 건 이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돈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몸으로 떼오면서 하면은 3년은 땡긴다. 저는 이렇게 몸으로 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년은 땡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까먹는 기간이 한 3년 걸려요.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그 유영만 교수님이 와 계세요. 유영만 교수님 책을 저도 이제 한 6, 7권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늘상 나오는 게, 실패, 이제,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도전해서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실천적 지혜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결국에는 뭐냐면 회장님은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부딪혀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막 금방 망해요. 금방 망해. 근데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빨리 알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훨씬 더 가는 길에 튼튼하게. 제가 장수도 침대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 장수제가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튼튼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가, 그 철학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아주 굉장히 좀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부대끼는 걸 좋아하는데 회장님 보면서 정말 존경이 아주 정말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회장님, 그래서 이제 그 가구협회 회장을 하시고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쟤네들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이제 요 사진은 네. 제가 세계 가구 연합회 예,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거죠. 이때 신분이 아시아 태평양 가구 협회장입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 태평양 가구 협회는 조금 요 한 칸만 한번 돌려보면은 여기죠. 네. 이래 보면은 이게 아시아 태평양 가구 업계의 그 각국의 대표들입니다. 이거는 세계 연합회 할 때고, 세계 연합회. 이거 세계 연합회 할 때 제가 제일 위에 아세안 태평양 제가 이제 사인을 했죠. 저는 이제 18개국 대표로 사인을 제가 했죠. 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은 뭐 이 러시아 대표도 있고, 네. 요 제일 끝에 보면은 미국 대표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은 USA.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돌침대를 만들어서 가구 조합에 가지고 갔을 때 걔네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돌 프레임에 매트레스가 스프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내가 그냥 나무에다가 돌리 프레임이라니까 그런 가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사에 붙이겠다 해갖고 저한테 빠꾸, 그러니까 거절 통보가 온 거예요. 그 가구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잠실 종합운동장에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개설되자마자 내가 거기를 진입해 들어가서 가구 조합 그 지분을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나보고 94년에, 그러니까 제가 93년도에 공장을 설립하고 92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조합원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를 서울 가구 협동조합 조합원이 된 거예요. 94년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뭔가 하면은 그 건설기계 중앙회장이 94년에 제가 한 겁니다. 그 중앙회장은. 그러니까 이 가구를 만드는 게 부업이었죠. 정확하게. 저쪽에서는 네. 전국 중앙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울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 그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IMF라는 게 이제 또 이제 맞죠. 우리나라 이제 IMF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으로서는 핵폭탄을 맞은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무너지고 또 상당히 그 대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그때 당시 아니 그렇게 침체기인데 어떻게 그 미국에다가 지사를 내시고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정말 제일 우리가 부러웠던 직업이 은행이었어요. 당시에 은행에 다닌다면 대단했죠. 그런데 은행원들이 다 잘리고 은행이 그냥 문을 닫고 이러면서 저희들도 그 쇠아리 속에 들어갔는데 그 처음 겪는 거니까 전부 다 우리 조그만 그 구멍가게를 해도 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자르고 봐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겨울을 만나서 낙엽을 떨어뜨려도 봄이면 새싹이 나는 거다. 이러니까 추운 겨울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때가 연말이에요. IMF가 막 오는 게. 그런데 애들이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방 가서 놀고 이래가면서도 나는 계속 누구를 잘라야 되는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 가족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사철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낙엽은 다시 붙지 않는다. 이거 제가 명언이죠. 아무리 내가 새봄을 맞아도 떨어진 낙엽은 붙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가자. 대신에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아주 각오를 하고. 그래 우리 상무가 딱 왔어요. 우리 이모부가 상무야 그 당시에. 근데 최 회장, 왜냐하면 작은 회사라도 저런 데 가서 중앙회장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항상 사장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가서도 회장으로만 놀아가지고 최 회장 애들을 누구누구 자를까 이러길래 제가 그 전날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갈 사람은 월급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 상무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MF 때도 한 사람도 우리가 해고 없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안 되니까. 그래서 98년 그러니까 첫 해에 미국 지사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콘테이너를 무조건 싣고 나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지사가 있는데. 대단하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 중에서 직원들을 잠깐만요. 떨어진 낙엽은 다시 붙지 않는다. 기록들 하세요. 기록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을 해고를 시키면 다시 붙기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늘상 푸르른 소나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서로 상생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지사를 이제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싣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동부 쪽으로 가까웁니다. 네. 뭔가 하면은 뉴저지, 뉴욕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유현진이 야구 시합을 보고 있는데 장수돌 침대 광고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정말이에요. 대단한 회사라고 해서 아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는데 아니 어떻게 유현진이 야구 중계를 하는데 장수돌 침대 광고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아까 누가 가 있다 그랬어요. 제 동생이 가서 사장한다 그랬죠. 빡시게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지금도 미국을 가면요. 장수돌 침대는 여기서 몰랐는데 미국 가니까 그렇게 유명해.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에 가도 H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장수돌 침대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소주 항주 상해를 여행을 하다가 실크집에서 두 부부가 그 실크 매장에 옷을 입었는데 너무 어울려서 내가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무 어울리십니다 이랬더니 돌아보면서 장수돌 침대 회장 아니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오신 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옷에 오시면은 사인회 할 정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인사회 뭐 이런 데서는 아주 그래도 유명한 침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 지사가 좀 미국에 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주마다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대단하다. 네. 그 이제 별이 5개가 이제 그냥 뭐 미국에도 이제 하고. 근데 중국도 이제 진출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듬해 99년에 제가 상해 소주 한주 여행을 떠납니다. 집사람하고 둘이서. 근데 그 전에 중국을 한 2~3번 가봤어요. 할빈도 가보고 연변도 가보고 심양 가봤죠. 그런데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9년에 상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소주 가서 하룻밤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항주를 가서 어떤 한국에서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을 올 수 있냐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말도 안 통했는데 그 차를 타고 그 지금 우리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미팅을 하고 공장 지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그냥 편지를 하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또 다시 가서 공장을 거기다가 99년에 거기에다가 설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IMF 때 이제 중국 진출에 이어서 중국은 중국 대륙을 위해서 생산 공장을 상해 인근에다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따 이제 2부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그 중국 공장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전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거를 이따 이제 한번 더 보고요. 자, 그러면은 회장님 그 새롭게 뭐 좀 도전하고 싶으신 거 또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냥 계속 좀 도전했어요. 계속 도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제 도전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세계화를 계속 추진했는데 지금 제가 꿈꾸는 거는 미국이고 전 세계 이렇게 봤을 때 유명 브랜드를 100개를 딱 이렇게 내가 항상 보면서 저 100대 기업 안에 내 회사가 꼭 들어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뒤편에 이제 창조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수 돌침대가 이제 돌침대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주변에 명품 주변에 항상 짝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장수 돌침대가 이제 좀 돌침대가 유명해지니까는 이제 그 돌침대도 짝퉁 시장이 엄청났죠. 그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헤쳐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 돌침대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아이 쇼핑을 하면서 거기가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좋다, 좋아 이러지만 구매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쫓겨나기 일쑤였죠. 백화점에 가도 쫓겨나고 어디가 이렇게 하면서 홈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쇼핑도 이제 1개월에 한 대가 안 팔렸어요. 그런데 사장을 직접 만나서 고가냐 상품은 한번 내가 30분만 시간을 줘라. 당시에 방송을 홈쇼핑을 잘했지만은 3분을 쓰는 것도 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면 광고 20초라는 게 대단히 비싸야 되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30분을 달라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30분을 따내서 라이브를 하게 되는 방송의 효시를 막 이룹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송에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을 만들면서 1시간에 7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이 이제는 그러한 방송 시스템이 되고 그런 문화가 되고 이 한국의 방송 문화가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최찬환이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침대가 1시간에 7억을 벌고 1시간에 3억을 버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짝퉁들이 장수자를 달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뭐랄까 하면 처음에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광고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소비자들한테 알린 거예요. 내가 정말 만드는 것을 딸을 시집 보낸 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고객들을 사돈댁이라고 해요. 사돈댁. 그러니까 내 딸이 시집 가서 있는 사돈 관계를 지금도 유지를 해요. 사돈 관계. 그러니까 우리 사돈 관계는 100년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돈댁 관리를 여기 몇 사람 와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사돈이다. 딸의 시집을 가서 그 집을 건강하게 해주고 좋은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러한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니까 소비자가 쏘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까지 진출했어요. 백화점이 이거 몰라요. 내 침대니 누굴까지. 그러니까 백화점에 들어가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이 백화점에 있는 거 이거 남바 얼마 이거 얼마.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만드는 것이
별이 5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저는 무역센터에서 지금 20년째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일 크게 되려면 무역센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거죠. 당시에 20년 전에 무역센터에 가 있는데 무역센터를 쫙 광고가 나옵니다. 내가 있는 곳이니까 나오면서 장수돌 침대 유명하지만 유사품도 많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따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가 떠렁떠렁 하고 올려놓는데 탁 전화 받고서는 뭐라고 하다가 사장님 장수돌 침대는 어떻게 저가죠? 구분하죠? 이러니까 내가 야 별이 5개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별 5개. 그러고 나서 나는 중소기업이니까 돌침대 그림을 안 놔준다해도 전화번호를 중간에 하나 넣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뭐 지금은 6천에 4444 사라고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마에다가 별 5개를 붙이고 손을 피면서 아주 렌즈를 클럽업 시켜가지고 귀신 뒷다리 잡기식으로 깜짝 놀래키는 그러한 임팩트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광고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순간에 저놈들 짝퉁은 영원한 짝퉁이 되는 역사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네, 자, 그 도전, 이 짝퉁질 도전을 별이 5개가 탄생하는 계기. 야, 우리 회장님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그렇죠. 이제 도전을 이제 넘으셨어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서울대학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야 우리 아들 야 서울대학교 갔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바로 배가 아파가지고 무슨 과 갔는데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과 이러면 과가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팍 똥 씹는 소리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짝퉁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누가 이제 노인들이 느트나무 밑에 앉아서 야 그래도 우리 장수돌 침대 샀어 이러면 한 노인이 야 그 별 5개 있어? 바로 물어요. 바로 글쎄 이러면은 짝퉁이고만 이런다고. 그러면 하여튼 개방신당은 바로 반품해요. 네. 또 우리 거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한민국 배아픈 문화가 오히려 별 5개를 확실하게 확인해 준다. 네. 이래 보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도전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 한 3, 40분 얘기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이 맞잖아요, 저희들이. 뭐 밤새서 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전 부분은 이제 제가 끝내고 그 회장님이 올해 이제 그 회갑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한갑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한갑 저희들이 이제 조그만하게 자그마하게 이제 저희가 그 케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반 케이크는 아니고 이제 떡 케이크를 저희들이 좀 준비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를 좀 붙여주실까요? 초를. 네. 자, 초를 좀 붙여주시고, 네. 선생님들 나오셔야죠. 네. 자, 나오시고.